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맛있는 백세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혈관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결심하는 게 있죠. 바로 이제부터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지 하는 다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국 끓일 때 소금 반 숟가락 덜 넣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 먹으면서 이 정도면 나 정말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 하고 뿌듯해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는 우리 혈관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소금을 줄이는 것은 혈압 관리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혈관 건강이라는 큰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혈관에 불을 지피는 만성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죠. 단순히 짠맛을 줄이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염증 불씨를 끄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라는 잔소리 대신 이걸 드세요라는 즐거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인류에게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극찬하는 식단,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우리는 토종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웬 서양 식단이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권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지중해 식단의 핵심 원리를 쏙쏙 뽑아서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찌개, 나물 밥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쉽고 현실적인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식단 혁명,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올리브유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나 생선 요리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식단은 단순히 몇 가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같은 지중해 연안 지역 사람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이 지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 발생률이 가장 낮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대체 그 비결이 뭘까 하고 연구해보니 그 비밀이 바로 그들의 독특한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식단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잡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혈관 속 불씨를 끄는데 최고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의 식탁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 정제된 밀가루, 나쁜 지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염증을 잠재우는 항염증 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아주 많이 먹는다. 둘째, 붉은 고기 대신 콩이나 생선을 주로 먹는다. 셋째,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기름으로 아주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듬뿍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즐겁게 식사한다.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죠? 이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하는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정말로 원하는 좋은 영양소로 가득 채워주는 치유의 식단에 가깝습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 밥상에 어떻게 옮겨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중해 식단의 심장이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꼽겠습니다. 올리브유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올리브유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혈관 보약이 되는 진짜 올리브유는 반드시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건 올리브를 수확해서 맨 처음 딱 한 번 열을 가하지 않고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첫 기름을 말해요. 그래서 올리브가 가진 모든 영양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여기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하는데 그 효과가 놀랍게도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는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과 비슷하다고 해요. 천연 소염제를 매일 먹는 셈이죠. 또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산패되어 기름때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향이 너무 강해서 한식에는 안 어울려 열을 가하면 나쁜 물질이 나온다던데 하고 오해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생각보다 높아서 볶거나 굽는 요리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튀김처럼 아주 높은 온도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볶음 요리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독특한 향이 의외로 우리 나물 무침이나 볶음 요리의 풍미를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답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투명한 플라스틱 병보다는 빛을 차단하는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되기 쉽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우리 집 주방의 식용유를 이 녹색 황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밥상에 지중해의 건강한 바람을 불어넣어 볼까요? 거창하게 식단을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바로 밥과 국 그리고 기름입니다. 첫 번째, 흰쌀밥의 배신을 막아라.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얗게 도정된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죠. 오늘부터 밥을 지으실 때 쌀의 양을 3분의 1 줄이고 그 자리에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귀리 같은 통곡물을 채워보세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고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밥맛도 훨씬 더 구수하고 씹는 맛이 좋아져서 한번 드셔보시면 흰쌀밥이 싱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밥을 다 지은 후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넣고 섞어주면 밥알이 코팅되어 윤기가 흐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더 늦춰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두 번째, 국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주범은 바로 국과 찌개입니다. 아무리 싱겁게 끓여도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은 혈압에 좋을 리가 없죠. 오늘부터 식탁의 중심을 국이나 찌개 대신 생선이나 두부구이로 바꿔보세요. 일주일에 3번은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굽거나 쪄서 드시고 다른 날은 두부를 노릇하게 부쳐서 드시는 겁니다. 국이 없으면 허전하시다고요? 맑은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끓이되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국그릇 크기를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참기름, 들기름의 자리를 나눠줘라. 참기름, 들기름 물론 좋은 기름이죠. 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볶아서 짜낸 기름은 산패되기 쉽고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물을 무치거나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채소를 볶을 때 참기름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해보세요. 시금치 나물에 올리브유와 약간의 소금, 다진 마늘만 넣고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향긋한 풀내음이 어우러져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고소한 맛을 포기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향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밥, 국 기름만 바꿔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기에 2가지만 더 신경 쓰시면 우리 집 밥상이 최고의 항염증 식탁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소는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드세요. 지중해 식단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아주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이 색소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잡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 보라색 가지의 안토시아닌, 주황색 당근이, 베타카로틴, 짙은 녹색 시금치의 루테인까지 색깔마다 우리 몸에 좋은 보약 성분이 다 다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 한 가지 나물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매일 다른 색깔의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쌈을 드실 때도 상추만 드시지 말고 깻잎, 적상추, 케일, 쌈배추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식탁이 화려해질수록 우리 혈관은 더 건강해집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과 함께 익혔을 때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니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단백질은 붉은 고기 대신 흰살 생선과 콩으로 채우세요. 지중해 사람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아주 가끔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고 해요.
붉은 고기에 많은 포화 지방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그 자리를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과 콩류로 채웁니다. 우리는 이미 등 푸른 생선이 얼마나 좋은지 배웠죠? 대구나 동태 같은 흰살 생선도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해서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골라서 삶거나 쪄서 드시고 그 횟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내로 줄여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중해 식단의 핵심적인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진짜 비밀은 음식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 TV를 보면서 허겁지겁 식사를 때우는 법이 없다고 해요. 식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천천히 즐기는 아주 소중한 축제 같은 시간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어 과식을 막아주고 소화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식사가 끝나면 바로 소파에 눕는 대신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식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치솟았던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또한 그들은 낮잠을 즐기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염증의 주범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중해 식단은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가볍게 움직이는 삶의 방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저녁부터는 TV를 끄고 가족들과 눈을 맞추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대화가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양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본 지중해 식탁으로의 여행 어떠셨나요? 서양 식단이라고 해서 멀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들어보니 우리 밥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정말 많았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집 식용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꿔보세요. 나물을 무칠 때도 계란 프라이를 할 때도요. 둘째, 흰쌀밥에 렌틸콩이나 귀리를 섞어 드세요. 밥이 보약이 됩니다. 셋째, 국과 찌개 대신 생선구이를 식탁의 중심으로 옮겨보세요. 국물과 작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식탁을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채소로 채우세요. 눈이 즐거우면 몸도 즐거워합니다. 지중해 식단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다그치는 대신 더 좋은 것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맛없는 건강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죠. 단순히 싱겁게 먹으며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와 건강한 기름으로 음식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팁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집 밥상의 혁명을 이끌고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